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5bp 내리든 50bp 내리든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50bp 내리기를 바라고 있죠. 갑자기 뭐 닉 티미라우스 기자도 그렇고 상원의원들이 75bp 내려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월가 채권 시장에 50bp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50bp를 안 내리면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CME 패드워치에서도. 자, 쪼그라들던 뉴욕 제조업 경기 1년 만에 깜짝 상승.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8월 5일날 뭐라 그랬죠? 미국의 경기 침체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했을 때 주어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멤버십 방송도 제가 시그널 켜가지고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줍는 시그널. 자,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깜짝 상승. 뉴욕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 사실 제조업 지표가 꺾이고 있는 게 맞다. 자, 소매 판매 지표.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8월달? 엊그저께 발표된 거? 괜찮게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0.1%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월가에서 소매 판매 지표를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업계가 이번에 8월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좀 많이 떨어졌어요. 4.5%좀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자동차 공장들이 차를 많이 못 팔았으면 소매 판매 지표가 살짝 꺾였겠네 월가에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조금 더 좋게 나올 걸로 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 드라이빙 시즌도 있고 요게 이제 맞물렸기 계절적 영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좋게 나온 걸 떠나서 더 오히려 0.1% 증가를 했어요. 저번 달 대비. 그리고 웃긴 게 7월 달 소매 증가율도 1.0에서 1.1%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7월 달도 소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13개 카테고리 중에 5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자제품, 의류, 가구, 좀 가격대가 비싼 거 있죠. 요 섹터에서는 감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유소 판매도 조금 줄었고 휘발유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레스토랑, 외식. 레스토랑, 외식, 뭐 바, 매출 여기 어디에 들어가죠? 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서비스업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이 중요한가 서비스업이 중요한가 제조업 지표 필요 없다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제가 서비스업이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소매 판매 지표 이거 좋을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던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바, 뭐 레스토랑 바 같은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미국의 소비는 지금 꺾이고는 있지만 비싼 뭐 제품들 뭐 의류,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꺾이고 있지만 소비는 아직까지도 견고하다. 괜찮다.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멀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8월달 산업 생산도 0.8% 증가. 경제 지표가 다 좋게 나왔어요. 산업 지표도. 요거는 0.8% 증가한 건 뭐냐면 진짜 산업 생산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7월 달에 계절적 영향이 좀 반영이 됐죠. 허리케인, 허리케인 베릴 영향도 있었고, 뭐, 여름 휴업 들어간 것도 있었고, 자동차 공장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계절적 영향들이 7월 달에 영향을 줬다. 전월 대비 0.8%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주택 지수까지.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9월달 주택시장 심리지수도 41 발표됐습니다. 7월달이 39. 심리지수가 살짝 높아졌죠.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오가 2.5% 예상하던 거를 3분기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5에서 2.8% 상향 조정했고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굳이 50bp 내릴 필요 있니? 시장에서도 50bp 내리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5bp 내리든 50bp 내리든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이번 FOMC처럼 시장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뷰를 맞추기 어려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 어려워요. 자, 거기에 이어서 은값 사상 최고치 경신 감신 올해 상승률은 금값 앞서. 자, 이렇게 뭐 경제 지표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슬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 가격이 전고점을 계속해서 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이유 한 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 한 가지인데, 첫 번째, 긍정적인 이유는 뭘까? 긍정적인 이유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금 가격이 오르겠네. 요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 자, 두 번째, 금은 안전자산 섹터에 들어가는데,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앞으로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거구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 요거는
안 좋은 거.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분기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전에 금 가격이 오른 데에는 물론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가능성, 안전자산으로서의 배분, 이런 부분들이 좀 컸다고 하면은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금 가격 상승.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올해 상반기에 말씀드렸나요? 수개월 전부터 금 어떻다? 포트폴리오에 금 넣는 거 좋다, 나쁘다? 포트폴리오에 금 넣는 거 좋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넣는 거 굉장히 좋다. 금 ETF랑 뭐 금 관련 이거 선물들 뭐 상품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규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금 들어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게 봐요. 근데 이제 내년 이후에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던가 크게 부러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 가격이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좋아. 그럼 금 가격이 또 살짝 꺾이긴 하겠죠. 자, 프랑스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첫 관문 통과 최종 가능성은 요거는 우리 시장에 조금 안 좋은 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럽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진다 그러고 하는 거는 유럽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 EU에서 뭐 EU GDP의 거의 한 3, 40%가 독일이랑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전 세계 채권 시장 환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상승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변수 없이 넘어가는 거를 기도해야겠죠. 자, 아서 헤이즈 미국 연준금리 4% 밑으로 인하 시 이더리움 강세장 시작. 자, 이분이 하는 주장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이 금리를 4% 밑으로 인하하면 이더리움이 강세장이 시작된대.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미국의 국채금리가 4%야. 근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이 4%야. 미국 국채금리보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높네? 그래서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살려는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간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코인이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지 아시겠지만, 코인이 분들은 이거, 와, 진짜 유식한데? 대박인데?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은 RWA 이런 섹터들 있죠. 미국 국채를 활용한 RWA 이런 섹터들 얘네들 다 폭락한대. 국채금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ENA, 뭐 이더파이, 팬들 지가 많이 사놓은 이더리움을 예치해서 이자 받는 얘네 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할 거래. 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일단은 자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미국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빠졌어. 그럼 미국에 있는 기관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채권 사던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4% 이자를 받을까?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사다가 이더리움 수익 높으니까 그걸 산다? 허무맹랑한 소리지. 허무맹랑한 소리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미국 국채랑 이더리움은 아예 엄연히 다른 자산인데, 성격이.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이랑 비교가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4%만 집중해가지고 모르겠다. 지가 뭐 ENA 토큰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많이 팔고 싶긴 하겠죠. 제발. 왜냐면 이런 기사들을 갖고 화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얘가 하는 말에 우리가 반단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분석이 왜 틀렸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분이 얘기를 하면은 요거에 대항하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요. 아, 신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1.86억 달러 순유입 4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의미 없다는 거. 뭐 비트가 떨어지고 뭐 하고 기관들은 지금 위험성 자산에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분배를 하고 있다. 괜찮다. 라는 말씀. 자, 카르다노 솔라나 속도 증가 프로토콜 개발 중 에이다가 솔라나보다 빠른 속도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에이다가 지금 뭐 이런 기사들을 내서 뭐 알겠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좋겠는데 핀트를 잘못 잡았죠. 핀트를. 자, 보겠습니다. 에이다가 솔라나보다 빠른 프로토콜을 개발하면 솔라나 생태계보다 더 위에 있을까? 지금 그 솔라나 생태계에 비해서는 비주류죠. 비주류에서 솔라나를 넘어서 주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세요? 솔라나가 이렇게 핫해진 데에는 속도가 빨라서만 그럴까? 저는 속도 의미 없다고 보는데.
속도로 따지면 트론도 빠르고 리플도 빠르고 다 빠릅니다. 1세대 코인들도 속도 빠른 애들 많아요. 어. 속도 때문에 솔라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성장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핀트를 잘못 잡았죠. 에이다도 솔라나처럼 뭐 펌프펀이라던가 아니면 NFT를 만들어서 뭐 판매하는 이런 네트워크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RWA 섹터에서 두각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오라클 섹터에서 두각을 보이고 새로운 섹터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에이다를 알려야지 속도를 능가한다? 속도 빨라봤자 의미 없죠. 솔라나 속도 빨라서 쓰시는 분들 있어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 굳이 속도 빠른 거 다른 것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핀트를 잘못 잡았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 돼가지고 상승장이 온다. 그럼 어떤 알트코인들이 오를 것 같냐, 코인 이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세대 좀 오래된 코인들은 힘들 걸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이다, 리플, 뭐 비트코인 캐시 얘네들은 상승을 하겠죠. 전체적으로 섹터가 커지는 거니까 상승을 하겠는데 솔라나나 아니면 솔라나 생태계에 막 핫한 코인들이 있죠. 얘네들보다는 조금 힘들 걸로 봐요. 정말 정말 솔직하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만약 알트를 담는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조금 핫한 것들 우리 코인 시장에서만 알려졌고 최근에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막 급하게 올라가고 막 핫했던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고를 것 같습니다. 소중한 돈을 넣는다고 하면은 자 비트코인 고래 주소들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20억 달러 비트코인 매도했다. 요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FOMC나 아니면 뭐 CPI 발표나 중요한 일정 전, 후로 해서 시장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FOMC가 선반영될 수도 있고 후반영될 수도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에 차익 매물들 실현될 수도 있고 FOMC 이후에 발표를 해서 새벽 3시에 오늘 막 시장이 상승하네? 그러나서 다음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FOMC나 이런 중요한 일정 전, 2, 3일 전, 그리고 2, 3일 후까지 선반영, 후반영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금리 인하 앞둔 미국 그리스펀트처럼 앨런 그리스펀인가 아니면 뭐 폴벌컨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못하면 폴벌컨, 잘하면 앨런 그리스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70년도냐, 2000년도 초반이냐. 자, 10년 만에 돌아온 비트코인 ATM 뭐 이런 식으로 신분증 여권 스캐너 넣어가지고 ATM 기계. 자, 월드코인 블록체인 확장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이동해서 이더리움 투자자들 막 걱정하고 그러시는데 걱정할 것 단 한 개도 없다. 이더리움이 됐던 솔라나가 됐던 어찌 됐든 간에 크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한 선택이죠. 미국인이 만든 코인인데 너 러시아 거 체인 쓸래? 아니면 미국 거 쓸래? 당연히 솔라나 쓰지. 응.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중에 뭐 상승을 하고 올해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 상승한다라는 기회는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 올해 이번 그 상승장 사이클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코인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미국계 뭐 이런 코인들, 네트워크들 이런 애들을 고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서클 브라질과 멕시코은행과 USDC 통합 발표. 자, 만약에 코인이 불장이 온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코인이 누구다? USDC 이퀄 EURC. EURC 맞나요? 헷갈리네. 유럽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유럽 스테이블 코인의 미카 법안에 라이센스 취득한 게 USDC죠. 유럽에 있는 유동성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중남미까지, 브라질, 멕시코 은행까지 USDC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유럽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요거 스탠바이 됐다는 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블랙록은 없었지만 나머지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 1억 8천만 달러.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을 수 없다는 거. 자, 이더리움은 유출이 나왔네요. 근데 의미 없다. 지금 유출 나오는 거 크게 의미 없다. 어차피 코인 시장 상승으로 전환되면 이더리움 ETF에도 유입이 된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9월 19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 오늘 발표되네. 자, 일본 금리 결정.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결할 걸로 봅니다. 왜? 미국이 전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일본이 쉽사리 올릴 수 없어요. 두드려 맞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서로 공조하는 국가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25일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되고 26일 국내 총생산 GDP 3% 전후방으로 봅니다.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한 2.8. 그래도 미국은 경제 성장이 좋다. 경기 침체 없다. 그리고 27일날 PCE 전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27일날 잭슨홀 미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기시다 다음으로 어떤 총리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이 되겠죠. 요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능할지 안 할지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27일 날 자민당 총재 선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10월 4일 대망의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표. 이미 8월, 9월, 10월 고용지표 너무 중요해요. 요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는 4.2인데 여기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변수는 없을 걸로 보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나올지. 10월 초에 나오는 미국 실업률 고용지표 요거 중요하다는 거.